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복에 대한 예절과 옷을 입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요. 옷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도구 이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옷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타인에게 보여주며 타인은 우리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옷의 스타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 표현의 양식이지만 그 의미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는 옷이 단순한 물리적 객체를 넘어선 문화적, 사회적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옷의 사회적 기능, 옷은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 사회적, 심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로, 옷은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옷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소속감을 부여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옷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역사적으로 옷의 재료와 디자인은 계급과 지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에서는 귀족과 평민이 입는 옷의 재료와 장식이 엄격히 구분되었습니다. 귀족은 비단과 같은 고급 재료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평민은 간단하고 저렴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경제적 능력의 차이를 넘어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옷은 소속감을 부여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조직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옷은 소속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군복, 유니폼, 학교 교복 등은 그 구성원이 특정 집단에 속해 있음을 명확히 나타내며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것은 학교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며 학생들 간의 동질감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옷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옷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첫인상은 옷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이는 인간관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신뢰감을 주고 창의적이고 독특한 스타일은 개성과 창의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옷의 변천, 옷의 형태와 스타일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변천해왔습니다. 각 시대와 지역의 옷은 그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옷이 단순한 물리적 객체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프와 코르셋. 후프와 코르셋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 여성 패션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후프는 치마를 넓게 펼치기 위해 사용된 구조물로 여성의 허리를 강조하고 치마를 더욱 풍성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코르셋은 허리를 가늘게 조이기 위해 착용한 속옷으로 여성의 신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이상적인 신체 비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패션은 단순히 미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후프와 코르셋을 착용할 수 있는 능력은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으며 이는 귀족과 부유층 여성들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파자마와 속옷. 파자마와 속옷은 19세기 이후 서구에서 중요한 의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자마는 원래 인도에서 유래된 의복으로 19세기 말 영국을 통해 서구에 소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으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일상적인 의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속옷은 19세기 이후 서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의복입니다. 속옷은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몸의 라인을 정리하고 옷의 착용감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여성용 속옷은 신체를 강조하거나 교정하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복과 기모노. 한복과 기모노는 각각 한국과 일본의 전통 의상으로 그 형태와 의미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저고리와 치마, 바지로 구성되며 화려한 색상과 문양이 특징입니다. 기모노는 일본의 전통 의상으로 긴 소매와 넓은 허리띠가 특징입니다. 한복과 기모노는 모두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의복입니다. 한복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며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기모노는 에도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며 일본의 전통적인 미학과 예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드레스와 아오자이. 차이나 드레스와 아오자이는 각각 중국과 베트남의 전통 의상으로 그 형태와 의미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나 드레스는 중국의 전통 의상으로 몸에 꼭 맞게 입는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아오자이는 베트남의 전통 의상으로 긴 상의와 바지로 구성되며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차이나 드레스와 아오자이는 모두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의복입니다. 차이나 드레스는 중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정서를 담고 있으며 아오자이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미학과 예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의복 문화. 현대 사회에서 옷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션 산업의 발달로 인해 옷은 단순한 일상용품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스타일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옷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패션의 선구자들, 패션 산업의 발달은 여러 선구자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스타일과 트렌드를 창조하며 옷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감각과 창의력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패션 디자이너들은 옷을 단순한 물리적 객체가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개성과 스타일의 표현, 현대 사회에서 옷은 개성과 스타일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옷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타인과 소통합니다. 다양한 스타일과 패션은 우리의 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옷의 예절과 매너, 옷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예절과 매너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며 이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는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식에서는 단정하고 화려한 옷을 입어 축하의 의미를 나타내며 장례식에서는 검정색과 같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예절과 매너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옷은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 사회적, 심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옷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옷의 형태와 스타일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변천해왔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옷이 단순한 물리적 객체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옷은 개성과 스타일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패션 산업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예절과 매너를 지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며 이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옷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옷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과 격려는 제가 자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신한 1100억 3864만 4694 고샤 고맙습니다. 화이팅! 만수무강하세요. 구독하시면 다양한 상식도 업그레이드 되시고 재밌는 얘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